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더니 왜 당신의 인생은 만만한 호구가 되어버렸을까? 남들 배려하느라 속은 문드러지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무시와 멸시뿐이었던 적 없으십니까? 당신이 예의 바르게 대할수록 세상이 당신을 우습게 보는 데는 다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격이 센 사람만 대접받는 것도 목소리 큰 사람만 이기는 세상도 아닙니다. 똑같이 친절해도 묘하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그 한 끗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서랍 속에 숨겨진 강력한 처세의 지혜를 꺼내어 보겠습니다. 경로당에서 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분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어떤 분은 아예 못 들은 척 넘어갑니다. 당신은 예의를 지키려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뿐인데 세상은 그것을 자신감 없음으로 읽어버린 겁니다. 저는 뭐 다들 좋으시다면요, 혹은 제 생각이 부족하지만요 라는 말은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우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에게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면서 존중받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말에는 뼈가 있어야 한다라고 엄히 가르치셨습니다. 뼈 없는 말은 아무리 많아도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서 사람들의 귀에 머물지 못합니다. 진정한 예의는 내 힘을 비굴하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힘을 갖춘 상태에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괜찮으시면요라는 말 대신 이게 좋겠습니다라고 확신을 담아 말씀해 보십시오. 말투 하나만 바꾸어도 세상이 나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즉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습관적인 사과가 당신을 호구로 만든다. 우리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에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식당에서 물을 달라고 할 때도,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할 때도 미안해할 필요가 없는 순간에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잘못이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사과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나는 만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과도한 사과는 자기 존중을 포기하는 선언이며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허락과 같습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사과는 칼과 같아서 잘못 쓰면 스스로를 베게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책임질 일이 없는데도 사과하는 습관은 나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사과는 진심을 담아 꼭 필요할 때 단 한 번 하는 것이 10번의 빈말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는 죄송합니다. 대신 실례합니다. 혹은 부탁드립니다. 라고 당당하게 표현하십시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당당하게 행동할 때 타인도 비로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과는 나를 낮추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고결한 인격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비겁한 침묵에서 벗어나 존재감을 드러내라. 가족 모임이나 사회생활에서 분위기를 깨기 싫어 묵묵히 참는 것을 미덕이라 여겨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세상은 나에게 의견이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해주던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면 아예 내 의사를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정합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침묵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만 무작정 참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일입니다.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단 한마디라도 내뱉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 번의 발언이 두 번이 되고 그것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이 참는 걸 멈추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비로소 살아있는 인격체로 대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거나요라는 대답이 당신의 인생을 망친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물을 때 아무거나 괜찮아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배려라고 믿으십니까?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회피이자 자기 존재의 포기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선택에 휘둘릴 수밖에 없으며 결국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양보는 내 것을 아는 상태에서 주는 것이고 포기는 내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 상대방을 더 편하게 만드는 진정한 배려입니다.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타인에게 신뢰를 주지만 매사 흐릿한 사람은 존재감마저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작은 메뉴 선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취향과 욕구를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 보십시오.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색깔을 세상에 보여주는 귀한 과정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살면서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실망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치고 끝까지 훌륭한 인품을 유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식당 종업원이나 경비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이 힘을 잃었을 때 똑같이 행동할 사람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높은 사람 앞에 공손한 것은 처세술이나 낮은 사람 앞에 공손한 것이 진짜 인품이라 하셨습니다. 처세술은 가면처럼 쓸 수 있지만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인품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진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대의 지위와 상관없이 한결같이 예우를 갖추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타인을 대할 때 이 기준을 잊지 마시고 사람을 보는 안목을 길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귀한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귀하게 대함으로써 자신의 고귀함을 증명합니다. 3초의 시선 맞춤이 관계의 주도권을 바꾼다.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무례하다고 배워서 늘 시선을 아래로 두지는 않으셨습니까? 눈은 마음의 문이며 시선을 피하는 행위는 스스로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적에게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눈빛이 흔들리면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눈을 마주보는 것은 상대를 인정함과 동시에 나를 인정받는 행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공손함은 몸가짐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눈빛을 비굴하게 흐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 만나는 3초 동안 상대의 눈을 온화하면서도 당당하게 응시하는 습관을 지녀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의 시선 맞춤이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관계의 높낮이를 결정합니다. 당당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당신을 더 이상 만만한 상대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전부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돈이 걸린 문제 앞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평소에는 간이라도 빼줄 듯 친절하다가도 작은 계산 앞에서 얼굴을 붉히는 이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푼돈에 집착하는 자는 결국 큰 의리도 저버리게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기 차례에 기꺼이 지갑을 열 줄 알고 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는 사람은 삶의 태도 또한 정직합니다. 작은 이익을 탐내어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과 엮이는 것은 여러분의 황금빛 운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도 제대로 경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뿐인 친절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이 실질적인 이익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냉철하게 지켜보십시오. 신용과 의리를 돈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의 핵심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착함을 당당함으로 무장시켜 진정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혹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서 더 깊게 알고 싶은 구체적인 처세술이나 명언이 있으신가요? 다산 선생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말을 잘해라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강력한 내면의 근육 내공을 기르는 법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말투와 태도라는 기술이 몸에 배었다면 이제는 더 깊은 곳에 있는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3가지 핵심 원칙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냉정함의 힘. 착한 분들은 상대의 무례함에 즉각 화를 내기보다 내가 뭘 잘못했나? 라며 자책하거나 속으로 삭힙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께서는 분노는 스스로를 태우는 불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같이 화를 내면 상대는 당신을 통제하기 쉬운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오히려 감정을 싹 비운 무표정한 얼굴로
지금 하신 말씀은 무례하시네요 라고 차분하게 팩트를 전달하십시오. 당신의 차분함이 상대에게는 가장 무서운 벽이 되고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위험이 됩니다. 두 번째, 나만의 명확한 선을 긋는 법. 세상이 당신을 만만하게 본 이유는 당신의 울타리에 문이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학문적 자존심과 선비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는 지조를 강조하셨습니다. 부당한 부탁을 받았을 때 어렵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 영토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처음 거절이 어렵지 한 번 선을 그으면 사람들은 그 선을 넘기 전에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거절은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세 번째,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독처의 시간. 남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비위를 맞추다 보면 내 영혼은 비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다산 선생은 홀로 있는 시간인 신독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하셨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집중하는 대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굳이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아도 귀티와 무게감이 저절로 풍깁니다. 당신의 가치는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마음 졸이는 삶이 아닌 황금빛 당당함으로 가득 찬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